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너지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LS 에코너지 7% 이상 폭락이 나온 부분이 있죠. 사실 실적도 좀 잘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 하나가 오늘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LS 에코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LS 에코너지가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모멘텀, LS 전선이 지분을 매입하는 이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궁금증들 모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LS 에코너지 대해 좀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시장 상황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면서 이러한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배전 케이블, 그리고 퍽스터트, 이 통신선 등등등 전력 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한다라고 밝힌 기업이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2030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히토류 같은 경우 올해 말, 그러니까 2024년 4분기부터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답니다. 일단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전력 통신 케이블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있었었죠. 이 베트남의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른 전력 인프라 구축 확대, 즉 도시열 증가에 맞춘 전력 통신 케이블이 케이블 수요 증가가 전망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 AI 산업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4년 AI 성장과 함께 기존 데이터 처리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력을 4배 이상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 전력 통신 케이블이 더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이 기존 사업인 이 케이블 사업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고요.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 생산량 1위 국가가 중국인 건 모두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 상당히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걸맞게 이 중국은 전략자산인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에 수출을 금하는 전략 많이 내세우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 이상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LS 에코너지는 그런데 이 베트남과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고요.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여러 원소가 있는데, 지금 LS 에코너지가 하려는 사업이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에요. 네오디뮴이 붕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인데, 히토류 사업을 통해서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같은 경우 전기차, 내연 기관차, 풍력 발전, 가전제품 등 이러한 곳에 이 모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전기차 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가고 있고, 이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 풍력 발전과도 상당히 엮여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겠죠. 이 AI 데이터 센터 설립이 좀 많아짐으로써 북미나 유럽 등에서는 비교적 발전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인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전기를 육상으로 끌어다 오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통신 케이블의 역할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99% 인터넷망이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은 상당히 필수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LS 에코에너지가 사실 2분기 실적 잠정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단기 기준이 2000% 이상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가는 그렇지 못했죠.
오늘 결국엔 7% 마감을 했는데 저가 부근은 8% 이상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장 오늘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오늘 코스피만 해도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저가가 마이너스 2.4%까지 하락을 한 바가 있었었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이유를 좀 들자면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다우존스, 그러니까 미국장이 좋지 않았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1%, S&P 500 마이너스 2%, 나스닥 3.6%까지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 빠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6%, 애플 마이너스 2%, 이 구글 마이너스 5%, 아마존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하락을 한 바가 있는데 또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스에서 이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AI 열풍에 대해서 경계감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경계감이 확산이 됐냐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이 구글 같은 경우 구글과 이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못한 실적이 좀 나왔다. 그러면서 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악화시키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열풍이 좀 과열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좀 커지는 분위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왔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LS 에코인지 같은 경우 이 기존 사업, 이 통신이나 전력 케이블, AI와 엮여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7%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문제인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아마 지지라인을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2% 개파락을 하면서 이 지지라인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다음 지지라인을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이렇게까지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지지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고 내일 장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내일 장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21평선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121평선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점들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급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260주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4,600주가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7,000주가 매수가 되었는데 이 거래량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와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좀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내일 장에서 만약에 이 지지해 주고 나서 상승을 해준다면 그래도 상승의 길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LS 에코에너지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